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 전에 이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이제 추석 때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원자력계에 좀 적용을 해봤는데 한번. 네, 아인슈타인이 그 원자력을 좀 대표하는 과학자인데요. 한 번 더. 네, 아마 슈타인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소형 원자로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트리가 원자로라고 해서 영구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영구형 원자로하고 동일 노형이고요. 지금 이 원자로는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원자력이 사실 과학입니다. 지금 보시는 푸른빛이 그 체렌코프 이제 현상이라고 해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빛이 점점 강화돼서 푸르게 빛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요. 사실 원자로가 뿜어내는 빛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학이 중심이 되는 이제 원자력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30기의 동일 영구형 원자로가 각 대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왼쪽에 계단인데요. 이게 6m에서 9m 사이의 수조입니다.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이런 가로 세로 대략 50cm 이내의 원자로가 1메가와트의 이제 열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형 원자로라서 전력 생산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물만으로도 충분히 방사선 차폐가 돼서 안전하게 대학생들이 실제 운전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로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과학적인 출발에서 호기심에서 출발했던 이 원자력이 결국에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형화를 이룬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안전 문제에서 저희가 해방될 수 있다. 지금 이게 결국엔 전 세계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푸른빛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설명을 하신 두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빛의 소닉붐이라고 해서 핵분열이 발생하면 전자가 발생하는데 방사선 전자가 이 물속에서는 빛보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론 빛이 이제 속도가 느려져서 그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가 사실 노벨상에 어떻게 보면은 꽃이라고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오름 동맹 지역의 특징을 보면 제가 미국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작년 1년 연구년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샌디에고 카운티로 갔다 왔습니다. 샌디에고 시티는 아니고 샌디에고 카운티인데, 미국은 이제 시티 개념보다 카운티가 한국하고는 다르게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를 보시면은 이제 샌디에고 대학이 있고요. UC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샌디에고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상징하는 도서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5번도로, LA에서 5번도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정체불명의 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도대체 이 돔이 뭘까? 그래서 요 옆에 해군 기지들이 있는데 혹시 해군 시설물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샌디에고 카운티의 25%의 전력을 담당해왔던 샌 오노프리, 이 지역이 샌 오노프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2기가 2013년까지 운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학회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개최가 많이 됐었는데요. 아쉽게도 증기 발생에 좀 이슈가 있어서 지금은 해체 공정에 들어갔고, 여기는 해오름 동맹과 다르게 해 저무는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캘리포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송이라는 이름으로 동맹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샌디에고에는 그 샌디에고 대학 바로 앞에는 UC 샌디에고 대학 바로 앞에는 제너럴 아토믹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연구용 원자로 그를 만든 그 회사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UCSD하고 활발한 연구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군사적인 목적의 그 기술 개발을 하는 이제 그 종합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트리가 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에드워드 테일러, 수소폭탄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테일러가 이 앞서 드린 그 연구용 원자로,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원자로를 설계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샌디에고 그 다운타운 지역 앞에, 바로 다운타운입니다. 이 옆에가 다운타운이고, 그다음 해군 기지가 있는 코로나도 아일랜드입니다.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정박 중인 3개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3개의 항공모함은 각 기가 2개의 원자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생산이 200메가와트 일렉트릭으로 각 2개의 그 원자로를 해서 총 6개의 원자로가 지금 현재 이 항공모함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샌디에고 다운타운, 여기 공항이 바로 앞인데요. 이 공항 비행기가 내리는 이 앞에 이렇게 정박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해오른 동맹 지역이 향후에 저희가 이제 원자력 산업을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안전한 원자로 산업을 통해서 이러한 그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카운티의 이 모습으로 발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스페이스 X의 테슬라 이제 너무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우주선을 쐈죠. 그래서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쐈습니다. 근데 이때 같이 우주로 보낸 예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이제 그 금속의 양면을 이렇게 양쪽 면을 이렇게 판 건데 인류를 나타냅니다. 휴먼 카인드에서. 근데 인류의 이 우주선에 실려서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인을 만나게 되면 우주인한테 지구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뭐냐, 그랬을 때 설명하는 것 중에 보시면 이제 핵 분열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어떤 지구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이 스페이스 X에 담아서 우주로 보낸 이 사례가 또 원자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해봤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는 화성에 그 동력원으로서, 그 전력원으로서 지금 킬로파워를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kW짜리 그 원자로가 지금 이렇게 나사로 보내진다면 이렇게 1kW를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저희가 초소형 원자로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요. 1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원자로를 그 아까 보여드린 스페이스 X 같은 우주선에 탑재해서 화성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뭐 한 우주선에 12기 정도 태워서 보내면 12kW입니다. 그러면은 1년으로 오퍼레이션 시간을 정하면은 우리 대학이나 뭐 동국대나 아니면 유니스트, 위덕대에서 쓰는 전력 이상을 이 소형 원자로들이 담당을 할 수 있고, 또 화성 지역까지 갔을 때는 사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태양광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동력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을 나사가 실제 개발했고, 스피노프 벤처를 통해서 지금 그 우주 발사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아주 재밌는 기사인데요. 그 UC UIUC라고 일리노이의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그 주립대학인데, 한국인들도 많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울트라 세이프 뉴클리어 코퍼레이션 회사명도 아주 굉장히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NC라는 회사가 UIUC에 자기들의 그 최초의 프로토타입을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걸 선언해서 대학과 그다음에 그 지역, 그 어바나 샴페인 지역과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결국엔 공정열을 이제 수소 생산이나 다른 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열을 공급을 해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 모듈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경락 건물이 필요 없고
그다음 지하에 이렇게 탑재할 수 있게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근데 너무나 부러운 거는 이제 대학에 이런 것들을 많이 짓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라는 일단 용융염 원자로를 이제 개발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리뉴어블과 신재생 에너지하고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그 원자로를 소형 원자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필요시에는 전력 생산량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 수소가 필요하면 공정열을 통해서 또 수소 생산에 또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노형을 안전한 새로운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니스트에서도 사실 비슷한 개념을 저기 5M이라 그래서 이동형 트럭 사이즈, 트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원자로 개념을 제안한 바 있고요. 이제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모듈, 모바일, 멀티미션, 몰튼 솔트 리액터라고 해서 5M 리액터 개념을 실제 제안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건 수소 생산이나 공정열, 그다음에 다양한 전원이 고립된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동형 소형 원자로를 이제 개발하는 개념들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희승 교수님께서 이제 초소형 사업단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현재 뉴클리어 아이스 브레이커, 그래서 원자력 세빙선, 선박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금 해오시고 있고요. 네. 한 번 더 클릭. 지금 소리 연결이 네, 지금 소리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네. 전 주기에 원자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안전에서부터 사용 해결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소형 원전 개념을 이제 유니스 석좌 교수님, 황일승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를 해오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소형 원자로들의 전 세계 발전 방향을 같이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라서 지금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이 소형 원전이 이제 공장에서 테스트되고 또 현장에 인스톨돼서 손쉽게 작기 때문에 이제 탑재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어디든 이제 모바일 에너지를 필요하는 곳에 이제 접목하기 쉽다, 그런 개념을 이제 추구하면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노래가 비발디의 4개의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 풍경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사용이 다 끝나면 이제 재활용 센터로, 사용 해결 재활용 센터로 보내서 저희가 이제 재활용 기술을 접목해서 이 폐기물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 사이클을 구성한다는 개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형 원자로라는 게 도대체 왜 전 세계 트렌드가 되고 있을까? 보면 이제 선진 시민 사회로 갈수록 이제 원자력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반대 염려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디자인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력 안전이 대중을 설득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태풍으로 이제 6개 원전이 정지되는 일도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으면 더 이상 원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지금 현재 이제 시민 사회의 그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훌륭한 원자력 과학이 정말 이 시민사회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인가? 그동안에 이제 인류의 대표 기술로서 자리매김했던 이 원자력 과학이 어떻게 하면 이제 공학적으로 다시 부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결국에는 전원 상실 상황에서도 이제 운전원 개입 없이도 이제 출력 폭주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좀 나이스한 기술이 이제 도입된 원자로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만 해도 대형 원전이 전 세계 추세였습니다. 경제성을 강조한 대형 원전이 추세여서 한국에서도 2000메가와트 일렉트릭을 생산하는 원자로에 특허를 걸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미국 역시 AP600으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 이 버전을 경제성을 이유로 AP1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주력 노용으로 미국이 수출한 노용이 되는데 최소한 안전 개통만은 전기가 필요 없는 그러한 설계를 담고 있고 이제 한국의 원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또 설계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시민 사회를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염려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거는 이제 그 오늘 4차 산업혁명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보시면은 컴퓨터의 기술 발전이 그 이제 집적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공간 제약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열량이 그 파워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컴퓨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제 CMOS 기술이죠. 그러니까 CPU 기술이 이제 발열량을 성능을 개발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전력 소모로 인해서 나오는 발열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MOS 기술을 이제 개발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이거를 분할시켜야겠다. 작은 멀티 코어들로 이룰 수 있는 CPU로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는 이러한 개념에서 이제 안전을 더 강화한다면 결국엔 작은 분할, 멀티 코어 개념으로 이제 소형 모듈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게 기술적 트렌드고요. 결국엔 사이즈가 작아지면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뭐가 가능하냐. 자연적으로 냉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 없고 이제 강제적으로 저희가 뭐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펌프를 돌린다든지 어떤 인위적인 그 냉각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이제 복사, 전도, 그다음에 증발, 비등, 특히 이제 그 온도 차이에서 그 밀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럼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체 이동 현상을 이용하는 자연 대류가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지면 인간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전기가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히 원자로는 이제 냉각이 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간적인 제약이 많은 우주 비행선은 그다음에 자연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주 공간에는 또 오로지 복사열로 인해서만 열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러한 그 소형 원전이 지금 현재 그 원자력 전체 그 트렌드, 연구 트렌드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아주 저희에게는 생소한 오레곤 스테이트 대학이라는 곳의 연구가 아주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제 2000년 초반에 오레곤 스테이트에 설치된 이제 그 원자로 시설 모형인데요. 이제 컴퓨터를 보시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마 CRT 모니터가 있는데 오래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누클리어 엔지니어링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자연력으로만 냉각이 가능한 원자로를 이제 개발해야겠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그 뉴스케일 파워가 됩니다. 그 스피노프 벤처가 나와가지고 결국 오레곤 스테이트 대학과 협업을 지금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지금 두산중업이 최근에 이제 투자를 했죠.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탄생을 하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결국에는 미국의 설계 인증을 최근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다호 지역에 아이다호 내셔널 랩 지역에 이 원자로를 이제 짓게 될 예정인데 결국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현재 성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제 원자력 산업이 소형 원자로가 이제 가능하구나, 소형 원자로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작은 잘 알려져 MIT도 아니고 버클리도 아니다. 이 오레곤 스테이트 대학에 있던 연구자들이 만든 이 개념이 결국에는 지금 이 원자력 전 세계의 원자력을 구원하는 이제 구원 투수가 돼서 지금 그 연구 트렌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답으로서 미래형의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는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는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만 이제 냉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없앴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 없이 이제 살 수 있는 혈액이 이제 그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개발을 했고요. 대형 원전에 비해서 당연히 소형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건설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는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에 있어서 괴롭힘을 당했던 운전원 조치 개입 필요성이 제거되고 냉각수를 재공급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ACDC의 그 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또 논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단어로 이 소형 원전의 이제 시대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그 물이 자연대로 뜨거움과 차가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의 밀도 차로 인해서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원자로에서 나오는 소형의 파워를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인해서 이제 자연 냉각이 되게 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물이 스팀으로 변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방출이 되고 이제 감압이 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공기 냉각만으로 이 원자로가 냉각이 돼서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서 1일에서 3일 이내에 발생했던 사고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은 공기 냉각으로 이 원자로가 냉각이 돼서 저희가 긴급적으로 조치할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답은 소형 모듈 원자로가 되는데 이제 모듈화를 통해서 결국엔 이제 소형화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성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대형 원전처럼 여러 개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아까 영구형 원자로 그 6m 깊이의 작은 원자로 하나를 설치해 놓고 대학생들이 운전하는 아주 모습을 그 정도로 이제 안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영장에 이렇게 원자로들을 모듈형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대용량의 이제 원전의 성능도 이제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듈화를 통한 경제성 증진도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처럼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수 담수, 수소 생산, 지역 난방.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이제 함께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써올린 작은 공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원자력의 이제 그 주도권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중공에서 실제 뉴스케일 파워하고 이제 투자 협약을 맺은 기사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역시 그 테라파워사라는 이제 소형 원전 회사를 이제 투자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을 통해서 생산 전력을 또 용융염에 태양 열에 쓰이는 용융염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 태양광 풍력 발전 날씨 등 영역을 멈춰설 때 전력을 공급하게 하겠다. 그래서 배터리 개념의 원자로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황일승 교수님께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분야인데 그 러시아의 세빙선의 모태가 됐던 그런 그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모색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고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은 이제 그 에디슨이 발명한 제너럴 일렉트릭과 에디슨이 이제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과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인 히타치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만든 GE 히타치가 이제 소형 원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의 특징은 펌프도 없고 열 교환기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원자로에서 생산된 스팀이 이제 터빈을 돌리는 데 활용이 되는 보일링 워터 리액터 개념입니다. 이제 비등수로라고 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원자로 안에 펌프도 없고 열교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SM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해오름 동맹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원자력 그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경주 지역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될 예정인데요. 이제 한국형 SMR 연구의 이제 결정체가 스마트고, 이제 원자력 용기 내부의 모든 주요 기기 배치가 이제 소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설계 인가를 획득했고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를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비교를 해보면, 스마트는 이제 뭐 사용 목적이 이제 멀티퍼포즈로 이제 가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제 펌프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펌프를 없앴고요. 그래서 아예 이러한 전원 상실 사고에 대한 이슈로부터 이제 벗어난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1, 2년 내에 스마트폰을 개발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사를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아이폰에 해당하는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그 소형 원자로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2026년부터 지배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그러한 장점을 또 따라 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다음에 고유하게 냉각이 가능한 이제 소형 원전 SMR,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을 이제 나이스한 SMR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저희 또 원자력 혁신 이 단지하고 또 해오름 지역에서 앞으로 한수원과 같이 이제 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한 SMR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OSU 뉴스케일의 경우처럼 과감한 투자와 혁신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전 세계 이제 그 소형 원자로 시장이 이렇게 활발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혁신 연구원, 그다음에 해오름 동맹이 주축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입니다. 뉴스케일 리액터 시뮬레이터가 세계 미국 대학으로 이제 설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케일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서 이미 그 첨단 이제 원자로 디지털 컨트롤룸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 컨트롤룸이 미국의 세계 대학에 다시 설치돼서 또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학에서 출발해서 스피노브 벤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원자력 산업계를 아마 리드해 나가는 기술로서 이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 저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추구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